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획한 건 911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911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기획하게 됐습니다.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 992 모델부터 문 여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문이었는데 그래서 핸들을 당겼어야죠. 지금은 가까이 가면 감지가 되면 간혹 이제 먼저 문이 튀어나와서 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을 안에 넣으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문고리가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당겨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닫을 때는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세게 닫으시고 여기 홈이 파여져 있거든요. 이 홈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제 문이 잠기게 됩니다. 차체가 낮기 때문에 한 번씩 뚜껑을 열고 저희가 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멀리서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걸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 문도 열리고,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4개가 동시에 다 내려옵니다. 자, 이제 탑을 열어 볼 건데 탑을 여는 버튼이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탑이 열립니다.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 멈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누르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텀을 두고 누르면 문이 다시 닫히기도 해요. 이게 한 10초간 이렇게 열리고 끝까지 다 안 열리거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계속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뭐 이유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이 라디오 주파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10초인가 그렇게 좀 짧게 설정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다 열리기 전에 이 파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탑을까지 열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영업사원들이 설명하는 그대로 제가 한번 사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제일 첫 번째 할 게 시동켜기죠. 그래서 시동을 켤 건데 이게 특이하게 보통은 키가 핸들의 오른쪽에 있죠. 스타트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포르쉐는 옛날에 이제 레이싱카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 이거는 이제 오토 액세스 기능이 있어서 키가 실제로 안 꽂아도 되고요. 더미 키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키를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키를, 더미 키를 그냥 몸에 키를 지니고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이렇게 켜지죠. 자, 아까 저희가 밖에서 그 차량 키로 이거를 탑을 여는 걸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안에서 수동으로 하는 게 있죠. 여기에 있는 키들이 탑이랑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열려 있는 모습을 길게 누르면 아까처럼 열리는 거고요.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땡기는 건데 닫을 때는 이걸 또 계속 땡기시면 다시 닫혀요. 그리고 이게 시속 60km 이내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닫히게 되고, 하지만 웬만하면 시속 한 40km 정도에서 탑을 열고 닫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 탑이니까 좀 부품이 좀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시속 40km 내외, 근데 뭐 60km까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 40km 정도에서 열고 닫고 있어요. 윈드 디플렉터라는 것까지 이제 작동을 시키면 완전히 바람을 머리 위로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윈드 디플렉터는 여기 제일 아래에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뒷면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자, 디플렉터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2인승으로 탈 때 디플렉터를 이제 올려주시면 바람이 이 안쪽으로 바람이 와류가 안 생기고 이 위쪽으로 해서 뒤로 통과를 하게 되죠. 디플렉터까지 켜고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창문을 올려야 되겠죠. 하고 나니까 이 뒤에 빈 공간이 있어요, 삼각형에. 이게 옆에 사이드 창인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창문을 닫을 줄을 저도 몰랐어요. 여기 보면 여기 위에 그 창 열고 닫는 게 있고요. 밑에 사이드 창 따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이거를 작동을 시키면 옆에 게 올라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안쪽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면서 스타일 유지하면서 멋스럽게 오픈카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홈 설정부터 보시면 집 모양이 이게 홈 설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탕화면 자주 쓰시는 아이콘을 빼서 쓰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상단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홈 버튼에 이제 설정 창이 나옵니다. 홈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만드시는 건데 저는 지금 쓰는 것들이 좀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기서 좀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나는 라디오를 좀 주로 듣는데 그거를 처음에 띄워놓고 싶다 하면은 미디어 같은 거를 이렇게 터치를 해서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놓으면은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해놨네요. 뭐 내비게이션 지금 돼 있고 사운드를 나는 자주 바꾼다 그러면은 사운드를 이렇게 당겨 오시고 반대로 이거를 클릭해서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홈 설정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배치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세팅을 하시고 그 배치도 안에서 내용물을 변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내비게이션은 제가 따로 얘기를 사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순정 내비게이션 거의 쓰시는 분이 없어서 이거를 뭐 화면을 키워서 내비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주변에 뭐 이름 궁금할 때 한 번씩 쳐보기는 하는데 이게 잘 사용은 안 되죠.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비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있는 내비가 불편하시면 여기 차량 핸들에 있는 요거 발을 돌리면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내비게이션이면 참 이게 좋은 기능을 할 건데 내비가 좀 사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은 저는 티맵을 사용합니다. 이제 미디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체. 하고 사랑하며 소리가 크다. 예, 볼륨은 여기에 볼륨 돌리는 게 있거든요. 요건 이제 누르면은 이 오디오가 꺼지고요. 다시 누르시면 오디오가 켜집니다. 돌리면은 소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기 매체에 들어가시면 이게 미디어인데 처음에 저는 FM으로 설정이 돼 있죠. 그 보통 포르쉐 메뉴들이 모니터에 상단에 거의 다 있어요. 다른 차량도 그렇고 제 타는 카이엔도 그렇고 여기 위에 FM을 누르시면 지금 연결된 기기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USB에 음악을 담아서 듣고 싶다 하시면은 USB를 누르시면 지금 들어있는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블루투스 이용하시고 싶으면 블루투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FM 기본 설정을 저는 주로 하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것도 메뉴예요. 이것도 메뉴로 가면 사운드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튜너, 그 다음에 이 스캔은 라디오 이제 그 채널 스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미디어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볼륨이나 그 다음에 보스, 그 다음에 세팅은 기본 뭐 리니어 FM은 감상용을 추천한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주행 중 소음에 따라서 음량 증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오픈을 하면 외부 음향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체크하고 체크를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운드나 튜너 설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톤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지금 베이스 및 트래블에 FM이라고 돼 있죠. 보통 다른 회사 차량들은 베이스나 트래블을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라디오를 들을 때나 아니면 USB 음악을 들을 때나 뭐 어떤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뭐 모든 게 이 세팅이 하나로 갑니다. 근데 포르쉐는 이게 라디오의 음향이라든지 뭐 CD의 음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각각 설정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해 하실 분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은 FM 라디오의 세팅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자, 저희 USB 꽂는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걸이 암레스트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이긴 한데 여기에 저는 뭐 선글라스를 여놨는데 휴대폰을 넣고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라인을 저도 빨간색 겨우 구했어요. 연결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음악 USB가 꽂혀 있어요. 뭐 심카드, 그 다음에 SD카드 다 꽂을 수가 있어서 뭐 저장 매체 편하신 거 해서 차량에 음악을 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실질적인 걸로 넘어갑시다. 저희 차량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예, 차량 클릭하시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주행 모드거든요. 웹 모드,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는데, 보통은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대부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이제 모드이기 때문에. 보통 시내 주행은 저는 노말로 하고, 조금 달려야 되거나 고속 주행할 때는 스포츠 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뭐 주로 이제 쓰면 스포츠 정도 쓰죠. 근데 이제 웹 모드라는 거를 처음 보셨을 건데, 웹 모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992 모델은 웹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수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눌러서 설정도 가능하고요. 젖은 길을 주행을 하게 되면 그 앞 타이어 휠 하우스 안쪽에 빗물 감지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일정 시간 이상 튀기게 되면 웹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라고 알람이 뜹니다. 그때 바꿔주셔도 되지만, 이 모드에서는 그 트랙션은 잡아주지만 속도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PSM, 그 포르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가 작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슬립이 안 나도록 구동 배분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너들은 잘 쓰지를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호회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비가 진짜 많이 올 때, 뭔가 좀 주행에 위험성이 있다 싶을 때는 웹모드 저는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조금 차량을 잡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밟았을 때 충분히 안 나가는 느낌은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또 안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나머지 모드는 아실 거니까 인디비주얼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저는 세팅을 노말로 해놨고, 스포일러는 좀 올라오게 해놨어요. 네, 멋스럽게. 그 다음에 세시는 좀 단단하게. 예, 제가 차 꿀렁거리는 거 싫어해서 스포츠 모드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변배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배기 시스템이 있어야 또 저 사운드도 즐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배기 시스템은 해놨고, 스타트 앤 스톱은 제가 꺼놨습니다. 요게 제 인디비주얼이고, 이거를 뭐 나는 이거 말고 스포츠를 해서 나는 인디비주얼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 인디비주얼 저장 장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제가 그 대부분의 메뉴가 위쪽에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위에 IND라고 적힌 거를 저장을 하면 이게 저장이 돼 버리는 거죠. 지금 노말, 인디비주얼의 배기 시스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본인이 맞는 주행으로 맞추시면 되겠어요. 인디비주얼은. 자, 이제 인디비주얼 저장까지 한번 보셨고, 일단 노멀 모드에서 스포일러를 낮출 때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지 꺼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리고 싶을 때는 원터치로 그냥 끝까지 올라가죠. 이게 올려놓는 거는 수동으로 올릴 수가 있으나 어떤 속도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속도가 떨어지면 원래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내려오는 그 기전으로 스포일러가 닫히게 돼 있어요. 이게 고장난 거 아닌가? 왜 자꾸 내려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를 하시고, 컨트롤 부위는 여기 이제 주행 밑에 컨트롤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저희가 손댈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축키는 한 번쯤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스티어링 휠에 단축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콘솔에 단축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스 어떤 거를 단축키로 이용할지 클릭을 하면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단축키를 내가 이걸 누를 때마다 방송국을 트랙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스라는 거는 뭐 FM을 들을지, 아니면은 아까 블루투스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USB에 있는 음악을 들을지를 바꾸는 게 소스 변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유용하신 걸로 이걸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센터 콘솔에 있는 단축키는 요것도 이제 다이아몬드 표시인데, 원래 여기에 이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프론트 리프팅 기능을 옵션으로 적용하신 분들은 여기에는 프론트 리프팅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911에 요거는 지금
차량으로 넘어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에서 이걸 눌러 주시면 제가 한번 시연해 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 초기 화면 차량을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 버튼의 기능으로 제가 설정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박스터에서는 하나의 단축키가 있었는데 그 단축키를 뭘로 썼냐면 다음 주파수로 넘어가는 거, 라디오나 아니면은 USB에 있는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는 거를 단축키로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단축키 밑에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기능이 아예 있어요. 그 핸들 히터가 처음에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더라고. 설명을 들어도 사실 까먹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도 없는데 여기 숨어 있어요. 아래쪽에 6시 방향에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안쪽 뒤에 가면 버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딸깍 소리 나죠. 그러면 이 앞에 스티어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스티어링 휠 열선 켜짐, 그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핸들이 따뜻해질 거고, 끌 때 다시 한번 딸깍 소리가 나고 스티어링 휠 열선 꺼짐이 버튼이 숨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설정 부분은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